네, JTBC 시사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부안여고에서 터져나온 이 교사의 상습적인 여학생 성추행 사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요, 황지영 센터장님 그리고 조창현 기자 두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요, 이번 사건 요약한 뉴스 리포트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지요.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고 사귀자는 문자를 보냈다.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준다며 애교를 부리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만졌다. 학생들이 털어놓은 성추행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손 만지고 허리 감싸고 있어요. 상황이 불쾌하죠. 그래서 피해다녔죠. 저희 치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책상 위로 다 올라가라고 교복 입은 채로. 성추행뿐만이 아닙니다.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야,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뺨을 맞았어요, 그때. 학생부 기록이나 점수를 미끼로 선물을 달라고 하는 등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너는 이날에 치킨이랑 피자를 전 교무실에 다 돌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넌 이날에 다른 걸 시켜서 닭강정을 이렇게 돌려, 이런 식으로. SNS에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페이지까지 개설됐는데 재학생과 졸업생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같은 일이 반복된 건 동료 교사들의 묵인 때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선생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다 보고 계셔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일상화니까.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보셨어요? 그냥 교무실에 있는 전체 선생님들 다 기억하죠, 여러분. 학교 측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선생님은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해당 교사가 사의를 표한 가운데 학교는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특별 감사가 있었고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부안여고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사과를 했고 문제가 됐던 체육교사 외에 또 국어교사 1명이 사직서를 내서 사직을 한 교사가 2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부안여고를 졸업한 졸업생 한 분을 익명과 또 음성 변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졸업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쭤보죠. 우리 졸업생도 어떤 피해를 직접 겪으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저는 일단 반장이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조공이라고 하죠. 그런 선물을 바치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바치지 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로 협박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반 전체 점수를 깎는다고 했고, 그래서 조공을 잘 했더니 그 체육 시간에 줄넘기 수행평가 할 때는 저만 30초를 더 줬다고 귓속말로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담배를 필 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도 알려줬고요. 저희 친언니는 저보다 2년 먼저 부안여고 다녔었는데 지금 거론되는 체계사 교사가 음악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각 학년마다 찜해놓은 애인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갈 때마다 그 애인이 체육교사 자리에 있거나 무릎에 앉아있는 것을 봤고 그 교무실에 있는 교사라면 다 봤을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애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학년마다 한 명씩 애인이라고 저희가 이거는 부르는 명칭이었고요. 진짜 애인처럼 매일매일 만나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그리고 그 애인을 건드리거나 우리가 뭐라고 해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를 협박하고 그리고 예, 매일 막 이렇게 같이 앉아 있고
예. 사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불렀다는 애인이라는 그 동료 학생, 여학생들, 그분들은 어떤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하지는 않았나요? 실제적으로 그 애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네, 그 자체를 너무 싫어했지만은 그거를 또 말을 했다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까봐 말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교무실에서 학생을 무릎에 앉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면을 졸업생이 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다 봤습니까? 네, 무릎에 그 학생을 앉혀놓고 또 뽀뽀를 하고 그런 모습들은 정말 일상화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애초에 이 사건을 학생인권센터에 신고를 할 때 학생들이 이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는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우리 졸업생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예, 특히 남교사들이 그런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약간 여성으로 그리고 뭔가 썸 타는 연인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른 애인이 생긴다고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는 모습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선물 같은 거, 어떤 발렌타인데이 그럴 때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게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됐던 일인데 이게 제대로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하는 게 혹시 좀 그 해당 교사의 그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그 교사는 1학년 때 들어오면은 자기가 월드컵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한테 대들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신고를 했다가 뭔가 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부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예, 지금 이게 경찰에서 그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그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먼저는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먼저 보도가 되어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제보를 하고 혹은 신고를 하고 싶어 할지 정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이 신고를 했던 학생들의 그런 조사 내용과 실명 그런 것들 학교 측에 다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학교 측에 넘어가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도 알아서 다시는 제보를 안 하고 이 사건은 또다시 묻히게 되거든요. 예.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졸업생으로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먼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찰 측에서 익명성을 정말 제대로 지켜주시고 네,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측에서는 체육교사만의 문제로 덮으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특히 재단의 재단의 조사를 자체를 철저하게 정말 조사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몰랐다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었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정말로 몰랐다는 것은 이 학생들 100명 아니면 1000명을 자꾸 물어봐도 단 한 명도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예, 부안여고 졸업생 한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황정센터장님, 이게 지금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좀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이제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건데요.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권력, 그리고 더군다나 남성 교사라고 하는 권력, 그리고 어른으로서 또 여학생들에게 작동되어지는 권력은 실은 여고생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졸업생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을 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 여학생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이런 일들을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다른 교사들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소문이 다 났고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소문이 무성한데 문제는 접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특히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동료 교사들이 오랫동안 한 곳에 같이 머무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3년이면 졸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학생들을 그 피해의 대상으로 그냥 남겨놓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방치하고 은폐하는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는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남성이라는 또 그리고 어른이라는 학교라는 우월적 지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그 교사의 개인의 자질의 문제도 되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신 거군요. 네,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중에 대체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대부분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남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뭐 일상적인 체벌뿐만이 아니라 대상이 여학생일 경우에는 성적인 농담, 성적 모욕감, 성적 굴욕감 내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을 제압하거나 학생들을 지도의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원래 저 선생님은 저렇게 지도해, 좀 그렇지만 니네들이 참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묵인하는 태도들이 계속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조창인 기자, 이번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그 대중의 분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육청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증언 외에 어떻게 이런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특별 지시로 지금 감사에 들어갔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의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갔고요. 또 학교 운영 관리 감독할 그 사학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라. 그리고 회계부정 같은 것도 있었는지, 뭐 하여간 전방위적인 감사에 지금 착수를 전라북도 교육청은 했습니다. 교육감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요. 예. 감사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고 넓어졌다는 느낌인데, 근데 감사 이후에 전라북도 교육당국에서 사립학교 측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명쾌한 게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 교사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징계 요구를 합니다. 사학법인에. 그럼 결국엔 최종 징계 권한은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도 성범죄로 연루가 됐던 사람이 파면이나 해임을 교육청에 요구를 해도 정직 뭐 2, 3개월로 쉬었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사립학교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요.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이 지금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법인 이사를 해촉하는 거, 그리고 학교 운영비 지원을 이제 줄이는 거.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학교 운영 경비를 줄이게 되면 학생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거든요. 예.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이제 반발을 할 경우에 조금 교육청이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요구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청이 사실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성팀장님. 이게 좀 해당 교사에 대한 뭐 징계 정도 하고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 이렇게 될까봐 사실은 굉장히 염려하는 시각이 많던데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냥 보시는지요? 네, 저도 개인의 일탈로 보고 개인 교사만 처벌받거나 징계받고 학교를 떠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학생들의 요구처럼 전체 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희롱 혹은 성추행의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교사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징계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학교가 그리고 교육청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예.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로 추정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먼저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고 조사한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에 보고를 한다,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조사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학생 간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교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청법에 의거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그 사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설해서는 안 철저하게 되는 거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안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여자 고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선택권이 제한됐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전북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또 특별 지시를 내렸고요. 지금 부안에 있는 그 7개 고등학교 중에 읍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공립 남자 고등학교 하나 있고요.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지금 전북교육청의 생각은 부안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내지는 부안 여상을 거기에 인문계반을 뭐 추가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8월 말까지 입시 요강을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나 그 부안고등학교나 부안여상의 동문들이 반발할 경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어쨌든 8월 내에는 좀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졸업생분과 인터뷰가 좀 길게 이어져서 시간이 좀 짧아졌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성폭력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제시를 좀 하면서 좀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상적인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성폭력에 대한 그 감수성, 이것이 성폭력이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사의 행위가 단지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여고생들의 경우 학생들의 품행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주변의 동료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그 행위를 하는 교사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성폭력을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창한 기자도 이번 그 내용 취재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좀 했던 그 단상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일단 뭐 성폭력, 성추행 뭐 이런 것들 결국엔 인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센터도 세웠고요. 근데 뭐 적발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들은 사실 순환이 되니까 사립학교 교사들은 몇십 년씩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 외부기관을 통한 한 4, 5년 정도에 한 번씩 어떤 자질조사 뭐 예.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보면서 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그 스승은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